궁중주방의 새벽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묻게 된다. 조선 초기 궁중 요리사들의 조용한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 사홍원 시용uyền 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정해진 순서와 역할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따라가면 그 해답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을 넘어서면 사홍원이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관청임이 즉시 와닿는다. 사홍원은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임금과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고 주방 노동을 감독하는 관청이다. 운영과 배치는 관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규정은 일상의 시간표와 업무의 분담을 결정한다. 궁중의 주방일은 개인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사홍원의 명령과 관원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된다. 이 조직성 때문에 새벽의 움직임은 소란이 아니라 절제된 리듬으로 유지된다. 사홍원 소속의 관원들이 주방 전체를 총괄한다. 관원의 지시에 따라 궁녀들이 요리 업무에 배치되고 관청에서 배치된 하인들이 불 관리나 배달, 도구 정비 같은 보조 업무를 맡는다. 이 배치는 계층과 기능에 따라 나뉘어 각자 맡은 영역이 분명하다. 누가 재료를 점검하고 누가 불을 조절하며 누가 반찬을 익히는지는 사전에 정해진 역할표에 따라 움직인다. 그 때문에 새벽의 주방은 각자 맡은 일을 침착하게 해내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일과는 규정된 시간에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 불을 피우는 일부터 시작된다. 주방의 불은 단지 열원일 뿐 아니라 시간의 기준이기도 하다. 불이 준비되어야 물을 끓이고 솥을 걸며 곡식을 씻고 불려 밥을 짓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진다. 관원들이 확인한 불과 연료의 상태가 합격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연료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유는 연료 부족이나 불 조절 실패가 곧 식사 일정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반의 불 관리와 연료 보급은 새벽 일과의 핵심이다. 재료 점검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홍원은 임금에게 바칠 식재료의 물량과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조달된 곡물과 장류, 저장해둔 반제품들은 관원들의 목록과 대조된다. 궁녀들은 정해진 수량을 확인하고 상한 것이 없는지 분류한다. 단순한 확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바로 식사 구성과 의례 음식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의례적 식사와 일상적 식사는 분량과 준비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료 배분도 엄격하다. 배분이 잘못되면 의례의 형식이 흐트러지거나 임금의 식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 도구와 설비의 점검도 빠뜨리지 않는다. 가마솥과 시루, 절구, 나무주걱, 칼 따위의 도구들이 정돈되어야만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냄비와 소트의 상태, 찜기와 저장 항아리의 청결 상태는 조리 과정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사홍원에서는 도구 하나에 대해서도 정해진 보관법과 사용 규정이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작업에서 지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도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도구 상태를 보고하면 관원은 다음 작업을 승인한다. 업무 분담은 위기에 따라 흐른다. 관원은 전체 일정과 인원을 관리하고 각 궁녀는 소속된 구역에서 세부 작업을 수행한다. 배치된 하인들은 보조 업무를 맡아 음식 준비가 끊기지 않도록 순환한다. 예를 들어 곡물을 씻고 불리는 일이 끝나면 그 곡물은 지정된 소트로 옮겨지고 다음 하인은 그 소트에 불을 조절하면서 다른 반찬을 준비한다. 이처럼 일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탈이나 지체는 전체 일정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규율과 협업이 새벽의 조용함을 만든다.
절차는 관습과 규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요리의 순서와 방식, 불 조절의 기준, 식기의 배치, 의례용 음식의 포장 방식 등은 사홍원의 규정과 궁중 관행을 따른다. 규정은 경험과 전승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실무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관원의 지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자 맡은 일을 진행한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재료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등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벽의 조용함 속에는 규정 준수라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자리한다. 조리의 기본은 분업과 연속성이다. 누군가는 곡식을 씻고 불리고, 누군가는 국물을 끓이며, 누군가는 나물과 반찬을 손질한다. 각 작업은 시간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시작과 종료 시점이 정밀하다. 예를 들어 밥은 정해진 시간 안에 불을 끄고 뜸을 들여야 하고, 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맛이 변한다. 이런 이유로 시간의 관리가 중요하며 관원은 시간표를 통해 전체 흐름을 통제한다. 시간표는 사소한 지연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다. 위생과 청결은 규율의 일부로 취급된다. 조선 초기의 관점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은 현대와 동일하지 않지만 사홍원의 규칙은 식재료의 보관과 도구의 청결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상한 재료는 바로 분류되어 폐기되며 그 판단은 관원의 지시에 따른다. 도구는 사용 후 즉시 정리되고 저장 항아리는 뚜껑을 닫아 보관된다. 이러한 절차는 식사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동선의 효율성도 새벽의 리듬을 만든다. 주방은 기능별 구역으로 나뉘어 세척 구역, 조리 구역, 저장 구역이 구분된다. 각 구역 사이의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배치가 정해져 있어 재료와 도구가 불필요하게 오가지 않게 된다. 동선의 효율성은 시간 절약과 노동력의 보존으로 이어지며 결국 임금의 식사 준비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작업은 요란스럽지 않고 정확한 동작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규율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백하다. 관원은 책임을 지고 궁녀와 하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한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누구나 자신의 업무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책임이 분명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새벽의 주방은 또한 의례적 준비와 일상적 식사의 구분을 동시에 수행한다. 의례 음식은 형식과 분량 면에서 다른 기준을 따른다. 의례를 위한 재료는 시간에 맞춰 별도로 준비되고 그 준비 과정은 더 엄격히 감독된다. 반면 일상적 식사는 정해진 분량과 규칙 안에서 효율적으로 준비된다. 두 흐름이 동시에 돌아가야 하므로 업무 분배와 시간 관리는 한층 더 정교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하지만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새벽의 잔잔한 움직임 속에는 끊임없는 확인과 조정이 숨어 있다. 관원은 상황에 따라 즉시 우선순위를 바꾸고 궁녀와 하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인다. 이 신속성과 침착함의 결합이 바로 궁중주방의 새벽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조용한 아침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사홍원의 관철된 규정, 명확한 역할 분배, 시간과 도구의 관리, 그리고 책임의 명백함이 결합되어 새벽의 고요한 루틴을 만든다. 그렇게 정돈된 틀 안에서 궁녀들과 배치된 하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관원은 전체를 감독해 임금의 식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른 새벽의 순서가 자리 잡히면 이후의 일과는 그 틀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침 가장 이른 시간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 어제의 재를 정리하고 마른 장작을 골라 불씨를 살린다. 불이 안정되면 무거운 쇠솥을 하나씩 올린다. 솥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줄을 맞춰 걸고 가장 큰 솥은 국물과 오래 끓여야 하는 탕을 위해, 중간 크기는 찌거나 조리는 것에, 작은 솥은 밥을 짓거나 부수적인 국을 끓이는 데 배치된다. 솥은 한번 다궈지면 열을 오래 유지하므로 이른 시간에 솥을 올려놓는 일은 주방의 순서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다. 솥을 올리면서 장독을 점검한다. 장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연다. 장독은 간장과 된장을 품고 있는 저장 창고다. 뚜껑을 열어 간장의 색과 농도를 보고 된장의 결을 살핀다. 간장이 맑고 짙으면 그 색이 몇 가지 반찬과 국물의 간을 결정한다. 된장이 진득하면 국과 찌개의 베이스를 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장독의 상태에 따라 오늘 쓸 양념을 배분한다. 간장이 모자라면 젓갈이나 소금으로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된장이 약하면 곡식으로 국의 구성을 바꾼다. 장독을 맡은 이는 장을 떠서 항아리 가장자리에 조금 담아두고, 책임자는 그것을 확인해 각 솥의 용도를 지시한다. 곡식 창고의 문을 열어 쌀과 잡곡을 확인한다. 보관된 곡식은 양과 상태에 따라 식사의 기본을 만든다. 쌀이 충분하면 밥을 주력으로 하고, 부족하면 죽이나 섞어 밥으로 조절하여 분량을 맞춘다. 곡식에 알이 갈라져 있거나 습기가 조금 있는 경우 물에 불려 조리 시간을 맞춘다. 보관의 상태와 장독의 양이 합쳐져서 오늘 조리해야 할 목록이 정해진다. 저장식품과 장독이 주는 제약은 메뉴를 만들 때의 첫 제약 조건이다. 물 한 가리에서 퍼올린 물을 솥에 부어 불을 올린다. 물은 대체로 이른 시간에 한번 끓여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식재를 데치거나 국물을 낼 준비가 된 상태를 만든다. 큰 솥에는 먼저 바닥을 내는 재료, 뼈나 마른 해산물, 말린 채소 따위를 넣어 우려내기 시작한다. 철솥은 열 전도가 느리고 무겁기 때문에 미리 올려두어 천천히 온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끓여야 하는 국물은 다른 조리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그 순서 역시 장독과 곡식 분량에 의해 조정된다.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불을 지키는 이는 솥대의 열을 살피며 불길을 더하거나 줄인다. 물을 길어오는 이는 끊임없이 물을 채우고, 식계를 정리하는 이는 곡식을 씻고 채소를 손질한다. 장독을 확인하는 이는 장의 상태를 기록하고 필요한 장을 덜어 다른 단지에 옮겨둔다. 주방 책임자는 장독과 곡식을 대조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솥에 어떤 재료를 먼저 넣을지 지시한다. 이 지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저장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계산이다. 불에 불린 곡식을 솥에 넣기 전에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밥을 지을 쌀과 죽으로 쓸 쌀을 구분하고, 잡곡은 미리 불려서 익히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보리나 조 같은 잡곡은 쌀과 섞어 한 솥에 넣기도 하고, 별도의 솥에서 먼저 익혀 다른 그릇으로 옮기기도 한다. 곡식의 조리 시간은 장작 불의 세기와 솥의 크기, 그리고 수분, 상태에 의해 달라지므로 불 조절과 솥의 배치는 서로 맞물린다. 솥 크기와 불의 강도는 결국 제공해야 할 끼니의 수와 장독에서 어떤 양념을 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장독에서 꺼낸 간장과 된장은 곧바로 양념 그릇에 옮겨져 사용 준비를 한다. 간장은 양념장으로, 된장은 풀어 국의 기본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다. 때로는
간장의 숙성 정도에 따라 물을 조금 섞어 맛을 조절하거나 된장을 체에 걸러 건더기를 분리해 국물의 맑기를 유지한다. 장독에서 꺼낸 장이 묽거나 진하면 다른 재료의 양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한 숟가락의 장이 오늘의 맛을 결정짓는 셈이다. 절인 채소와 저장된 반찬도 장독만큼 중요하다. 절임은 보조 역할을 하지만 메인 식사가 단순할 때에는 절임으로 간을 맞추고 식감을 더한다. 절임의 간도 장독에서 꺼낸 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점검되어 필요한 경우 솥에서 끓이는 국물에 소스로 쓰이기도 한다. 저장된 젓갈이 있으면 생선이나 고기 대신 활용되기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장과 소금을 조합해 풍미를 낸다. 이러한 보존식의 존재 여부는 어느 재료를 우선해 조리할지 다시 한번 정하게 만든다. 솥에 넣은 재료는 시간이 흐르면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먼저 넣은 무거운 재료가 국물의 기초를 만들면 나중에 들어가는 야채나 해산물은 그 국물의 맛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국물을 오래 끓이는 솥에는 말린 재료가 먼저 들어가고 신선 재료는 나중에 넣어 식감과 색을 살린다. 이 순서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장식품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오늘 쓰는 장의 농도와 곡식의 상태가 그러한 순서를 규정한다. 도구의 배치도 규칙적이다. 큰 국자는 국물을 건져내거나 양념을 풀 때 쓰이고 나무 주걱은 날카로운 손상을 피하기 위해 금속 대신 사용된다. 소뚜껑은 증기를 조절해 끓는 시간을 바꾸는 데 쓰이며 뚜껑을 덮고 열었다 하는 행위는 조리의 타이밍을 맞추는 작은 신호가 된다. 장작더미는 불 옆에 정리되어 있어 불이 약해지면 곧바로 공급되도록 준비된다. 이런 도구들의 간단한 규칙이 주방의 흐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식사의 질을 좌우한다. 아침에 첫 국물이 끓어오르면 맛을 본다. 간단히 국물을 떠서 확인하고 간장과 된장을 조금씩 더하거나 물을 추가해 균형을 맞춘다. 맛을 보고 조정하는 과정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한다. 장독에서 느껴지는 장의 성격, 곡식의 상태, 불의 세기 등 여러 변수가 결합되어 맛의 최종 형태를 만든다. 장독이 주는 제약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방 책임자의 큰 역할이다. 수발을 들던 이들은 솥에서 뽑아놓은 재료를 정돈한다. 오래 끓인 국물은 체에 걸러 맑게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 반죽식으로 걸쭉하게 유지한다. 밥은 뜸들이는 시간을 계산해 솥의 위치를 바꿔보은 상태를 유지한다. 밥과 국, 반찬의 완성 시점은 서로를 고려해 맞추어야 한다. 장독과 곡식의 상태가 초반에 결정한 순서대로 흘러가야 전체 식사가 제때 갖춰진다. 이른 새벽의 규칙은 단순하다. 불을 먼저 달구고 장독을 확인하며 곡식을 분류하고 솥을 조절한다. 이 네 가지는 하루의 흐름을 규정한다. 장독에 담긴 간장과 된장은 오늘 먹을 음식의 중심을 제공하고 곡식은 그 양과 형태로 식사의 구성과 순서를 제한한다. 솥과 아궁이는 그 제약을 현실의 음식으로 바꾸는 도구다. 역할과 도구, 저장식품의 상태가 서로 맞물려 아침의 조리 순서를 만들어낸다. 이제 첫 솥에서 나오는 국물의 향과 함께 다음 솥에 들어갈 재료들이 정해진다. 아궁이의 불은 조금 줄이거나 올려 조절되며 장독에서 덜어낸 장은 필요한 그릇에 맞추어 나눠진다. 곡식은 씻고 불리고 반찬은 마지막 손질을 거친다. 그렇게 오늘의 식사가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며 각자의 손길은 앞으로 이어질 준비로 옮겨간다.
불이 완전히 켜지기 전 손이 먼저 움직인다. 가마솥을 올리고 불을 맞추며 손끝으로 문서를 펼친다. 의궤와 관청 기록은 요리의 원칙을 문서로 남긴다. 제사에 바칠 음식과 평상시 진상할 상의 목록이 적혀 있어 그날의 조리 순서와 분량이 결정된다. 한 봉투에 적힌 비율 하나가 조리의 기준이 되고 또 다른 장부의 숫자가 재료 배급의 한계를 알려준다.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근거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절차의 의미가 흐려지고 제사의 의례적 정확성은 흔들린다. 사홍원과 의창은 재료의 흐름을 관장한다. 사홍원은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고 의창은 왕실의 쌀과 저장품을 관리한다. 요리사들이 허락 없이 창고를 열 수는 없다. 조리 책임자는 필요한 재료 목록을 사홍원에 제출하고 사홍원의 관리관이 실물과 장부를 대조해 배급을 승인한다. 승인된 품목만이 주변 창고에서 꺼내져 주방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보급 절차가 아니라 왕실의 식탁이 공적 질서 안에서 유지되는 방식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품은 또 다른 변수다. 각 고을에서 바치는 지역 특산물은 의궤에 적힌 표준 메뉴를 보완한다. 제철 과일이나 갓 잡은 생선, 사냥으로 얻은 짐승은 문서에 명시된 필수 항목은 아닐 수 있지만 왕실의 상차림을 풍성하게 한다. 그런 물품이 들어오면 조리 계획은 즉석에서 바뀐다. 정해진 비율을 지키면서도 새로 들어온 재료를 어떻게 배합할지, 어떤 상에 올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 진상은 메뉴의 폭을 넓히지만 동시에 보관과 위생, 사용 시한에 대한 추가 부담을 가져온다. 재료의 배급이 한정되면 조리 방식도 달라진다. 쌀이 절감되어야 할 때는 떡이나 고명보다는 죽과 탕으로 양을 늘린다. 장류와 소금은 기본 맛을 결정하므로 절약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의궤가 요구하는 제사상에는 정해진 수의 반찬과 고명이 있으므로 부족한 재료를 대체할 때도 조리사는 문서상의 형식을 유지하려 애쓴다. 예컨대 특정 생선이 부족하면 절인 생선을 길게 썰어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고 육류가 적을 때는 채소로 육류의 자리감을 보완한다. 이러한 조정은 규범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수용하는 기술이다. 주방 내부에는 각기 다른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 상급 요리사가 의궤를 해석하고 전체 메뉴의 조화를 결정한다. 재료를 검수하고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업무는 사홍원의 기록과 교차 확인된다. 실무를 담당하는 요리사들은 맡은 조리 항목을 수행하되 분량과 방식은 문서로부터의 지시를 따른다. 보조들은 저장고에서 물품을 꺼내고 절임과 절단, 밑간 같은 반복 작업을 맡는다. 이런 계층적 분업은 효율을 위한 것이자 기록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도구와 용구도 규정의 일부다. 크게 쓰이는 냄비와 가마솥은 정해진 크기와 용량으로 관리된다. 분량은 그릇 단위로 계산되므로 그릇과 숟가락의 규격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저울과 계량 그릇이 사용되어 장부상의 수치와 실물의 차이를 줄인다. 통풍과 곡식 보관을 위한 장치, 소금과 장을 담는 항아리의 배치는 보관 기간과 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도구가 기록으로 정해진 분량과 방식에 맞춰 움직인다. 검수와 감사의 절차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사홍원에서 파견된 서문은 장부와 창고를 점검하고 의궤의 규정에 맞는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검수 과정에서 차이가 발견되면 사용 기록을 소급해 점검한다. 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왕실 의례의 정합성을 지키려는 장치다.
조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문서로 추적 가능하다. 그래서 요리사들은 항상 기록에 근거해 행동한다. 기록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계절의 흐름은 조리의 리듬을 만든다. 봄에는 산나물과 채소가 진상품으로 올라오고 여름에는 어패류와 과일이 넘친다. 가을에는 곡물의 수확과 함께 저장품이 보충되고 겨울에는 장아찌와 젓갈, 말린 식품의 비중이 커진다. 의궤는 이런 계절 변화를 반영하되 의뢰에 필요한 품목들은 원칙적으로 고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요리사는 계절 재료를 의궤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지를 고민한다. 예를 들어 재사용 음식에 제철 과일을 얼마나 포함할지, 혹은 전통적 고명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현실적인 제약이 심할 때에는 절차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방 진상이 늦어지거나 의창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홍원은 대체 방안을 제시한다. 그 지시에 따라 요리사는 메뉴를 수정하고 그 변경 사항을 기록에 남긴다. 기록은 후대의 감사와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되므로 변경 이유와 대체 재료, 사용량을 정확히 적는다. 이렇게 기록된 변형은 나중에 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경계로 삼아선 안 될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동이 서면으로 남아 왕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조달과 저장의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쌀과 곡물은 의창의 규정에 따라 분배되므로 그 분배량이 조리 계획을 좌우한다. 저장된 곡물의 품질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메뉴를 설계할 수 있다. 저장고에서 나온 분목은 즉시 장부에 기입되고 사용 목적과 양이 명시된다. 이런 기록은 다음 배급의 기초 자료가 된다. 저장 기술과 장부 관리의 정확성은 주방의 안정성을 만든다. 의뢰 음식은 특히 엄격하다. 의궤에 지정된 모형과 형식, 재료는 단 하나의 벗어남도 허용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정과 현실 간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재단에 올릴 음식은 재료의 상태와 계절,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제된다. 조리 과정은 문서화된 방법론을 따르며 완성된 음식은 의궤의 표본과 대조된다. 이런 과정은 제사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왕실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상 식사는 의례보다 유연하지만 역시 규범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사와 제사의 날이 아니면 만찬의 수와 배합은 평시 기준에 맞춰진다. 그러나 평시라고 해도 사홍원의 배급과 의창의 재고가 곧 메뉴를 결정한다. 특별한 진상품이 도착하면 상차림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재료가 부족하면 단순하고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우선한다. 이런 조정은 주방의 기술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균형 있는 상을 마련하는 것이 요리사의 능력이다. 기록과 통제의 존재는 요리사들의 일상을 규정한다. 기록을 보며 일을 시작하고 기록에 따라 재료를 청구하고 기록으로 사용을 보고한다. 이 순환이 깨지면 책임의 근거가 없어지고 의뢰의 의미는 떨어진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문서와 연결되어 있다. 기록은 감시의 도구이자 요리사들이 자신의 작업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니 새벽의 조용한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의 반복만은 아니다. 의궤와 사홍원의 장부, 의창의 창고가 만든 한계와 기회 속에서 매일 조리가 계획되고 실행된다. 각자의 역할은 그 기록과 규범을 통해 연결된다. 지방 진상이 가져오는 계절적 다양성은 메뉴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그 풍성함은 기록과 관리라는 체계 속에서만 유효하다.
부족함은 기술로 보완되고 과잉은 보관으로 조절된다. 이제 조리의 중반을 향해 간다. 준비된 재료는 지정된 그릇에 맞게 분배되고 상급 요리사의 마지막 점검이 끝나면 상차림의 순서가 확정된다. 의궤에 따라 놓여야 할 자리, 각각의 접시가 올라갈 때의 순서, 고명의 종류와 양이 문서와 실물 사이에서 정리된다. 모든 과정은 말이 아니라 장부와 실물로 확인된다. 이 확인 절차가 끝나면 음식은 공식적으로 상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새벽의 주방은 규범과 현실이 만나는 장소다. 의궤는 틀을 제공하고 사홍원과 의창은 재료의 유통을 관리하며 지방의 진상은 변화를 불어넣는다. 요리사들은 그 사이에서 문서의 요구를 현실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일의 리듬은 조용하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왕실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적 권위와 계절의 연결고리이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곧 주방의 임무다. 새벽의 손놀림은 다음 식사를 위한 준비이자 기록을 통한 책임의 이행이다. 그렇게 하루는 계속되어 다음 절차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새벽의 빛이 아직 궁궐 담장을 넘지 못할 때 주방 문이 열리고 일과가 시작된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저장실과 장독대 쪽으로 향한다. 제철 재료가 한정되는 계절적 제약 때문에 보관된 것들이 그날의 식탁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해야 한다. 저장실의 목록이 첫 번째 규칙이다. 어떤 젓갈이 남아있고 장이 얼마나 숙성되어 있는지, 말린 나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남은 재료를 어떻게 나눌지, 누가 먼저 어떤 품목을 받을지, 그날 진설될 의례용 음식과 평상시 식사의 분량을 어떻게 우선 배분할지 모두 이 목록에서 출발한다. 품계에 따른 진설 규정은 매번 꼼꼼히 적용된다. 왕과 왕비의 상차림, 높은 관료의 잔치, 하급 종친의 식사까지 각각 허용되는 음식의 수와 종류, 장식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 서열은 즉흥적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 가지 생선이나 나물로도 여러 등급의 상을 차려야 한다면 그 원재료는 우선순위에 따라 소분된다. 일부는 왕의 수라상으로, 일부는 정해진 수량만큼 관료용으로, 나머지는 일상 식사로 분배된다. 이처럼 분배표가 먼저 있고 조리는 그 뒤를 따른다. 분배표가 있는 한 요리 과정은 실험의 장이 아니다. 규정과 계절이 만든 한계 안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존 장치와 저장 방식은 궁중 주방의 또 다른 기준이다. 신선한 채소와 어물을 대신할 저장품은 주방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장독에서 나온다. 장과 젓갈은 오래전부터 식단의 뼈대를 이루었다. 젓갈로 밑간을 하고 장으로 국물의 뼈대를 만들며 말린 식재료로 식감을 보완한다. 장독은 단순한 용기 이상의 역할을 한다. 어느 한 가리의 간장이 어느 달에 담겼고 어느 젓갈이 어느 집집마다 숙성되어 왔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기록을 모아 누군가가 관리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기록대로 사용한다. 새벽에는 이 기록을 확인하면서 그날의 사용량을 결정한다. 사용량을 정하면 여러 가지 탕과 나물의 간을 맞추는 일이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간은 눈대중이 아니라 계량과 경험의 절묘한 결합으로 맞춰진다. 특정 향신료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면 품계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분량만큼만 쓴다. 조리 순서도 규정에 의해 짜여진다. 의례용 진설은 일상식과 철저히 분리된다. 의례에 쓰일 음식은 별도의 전용 도구와 그릇에서 준비되고 그 과정은
몇 명의 지정된 요리사들만이 담당한다. 그릇의 배열에서부터 음식의 수와 색깔의 조합까지 모두 서열에 맞춰 정해진다. 먼저 의뢰용 재료를 꺼내고 그것을 위한 도구를 세팅한다. 동시에 나머지 식사의 조리를 위한 불을 올리고 말린 재료를 불려낸다. 이중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새벽 일과의 핵심이다. 의뢰용은 시계처럼 맞춰져야 하고 일상식은 그 사이를 메운다. 감독과 검수 체계가 엄격하게 작동한다. 주방 책임자는 전체 분배와 조리 스케줄을 관리하고 중간중간 담당자를 점검한다. 검수는 단순히 맛을 보는 행위가 아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양만큼의 양념이 사용되었는지, 올바른 조리법이 지켜졌는지, 음식의 배열이 품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검수를 맡은 이는 소량씩 맛을 보거나 향을 맡고 기록을 다시 보고 필요시 수정을 지시한다. 하지만 수정의 범위는 좁다. 핵심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계절이 바뀌고 재료가 달라져도 서열과 규정이 있기에 한결같은 의례와 일상이 유지된다. 도구와 작업대의 분배 역시 규범적이다. 의뢰용 그릇은 전용 장소에 보관되고 평상시 쓰는 솥과 절구는 다른 구역에 놓인다. 칼과 바늘, 가마솥과 채반의 배치가 정해져 있어 누가 어떤 일을 맡겨졌는지 확인하기 쉽다. 작업대 하나하나에 수행해야 할 목록이 붙어 있고 그 목록대로 움직이면 된다. 이 목록은 단순한 순서표가 아니라 책임 소재를 드러내는 문서다. 목록에 따라 움직이면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중에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기록 문화는 식재의 배분과도 연결된다. 만약 예정된 분량보다 더 많이 소모되었다면 누구의 작업에서 사용이 더 많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벽의 사람들은 규정과 목록을 늘 머릿속에 지니고 움직인다. 절차가 엄격하다고 해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재료 속에서 최적의 맛을 만들기 위해 작은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정은 규정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간이 너무 진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온다면 물량 배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간을 맞춘다. 혹은 겨울철 말린 나무를 쓸 때는 불리는 시간을 조절해 질감을 균일하게 맞춘다. 이런 미세한 조정은 숙련된 요리사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숙련자는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능력이 바로 주방의 가치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결정과 지시가 내려지면 행동은 빠르고 정확하다. 불을 올리는 일, 짐을 시작하는 일, 장을 푸는 일, 젓갈을 덜어내는 일. 모든 동작은 순서에 맞춰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동작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낭비가 줄어들고 분배는 효율적이 된다. 이는 계절적 제약을 가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겨울철 비축해둔 젓갈을 사용할 때는 그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양을 쓰면 안 된다. 과도한 젓갈 사용은 한 항아리의 재고를 급격히 줄여 다음 식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량씩 나누어 쓰고 그 기록을 남긴다. 기록은 곧 다음 날의 계획을 만든다. 매일의 기록은 장기적인 보존 계획으로 이어진다. 주방 내부의 위계도 작업의 리듬을 결정한다. 누구의 지시가 우선인지, 누가 의례용 조리를 감독하는지, 누가 재고 관리를 책임지는지 이 모든 것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위계가 분명할수록 혼선이 적다. 혼선은 곧 재료 낭비로 이어지고 재료가 소중한 계절에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새벽의 공기는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흐른다. 긴장은 호흡처럼 일정하고 그 덕에 조리의 결과는 예측 가능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례와 일상의 분리가 만드는 특수한 운용 방식이 있다. 의례용 음식은 종종 평상시 식사에서 쓰지 않는 특별한 조리법을 요구한다. 그 조리법을 위해 별도의 도구와 공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특정한 재료의 일부를 따로 데워 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례용과 일상용의 동선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계된다. 충돌을 피하면 모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제 몫을 끝낼 수 있다. 시간표는 엄격하다. 의례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의례용 요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 시간표는 수시계처럼 지켜진다. 새벽의 규율은 또한 인원 배치와 기술 전수와 연결된다. 경험 많은 요리사들은 젊은 요리사들에게 규정과 목록의 의미, 소량 배분의 이유, 의례용 조리의 까다로움 등을 전수한다. 기술 전수는 말보다 실전에서 이루어진다.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시키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실수가 줄어든다. 전수는 계승을 보장하고 보존된 방법을 지속하게 만든다. 이런 전수 과정 덕분에 같은 규정 아래에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일관된 진설이 가능해진다. 제철 제약, 품계 규정, 저장품의 역할, 분배의 우선순위, 의례와 일상의 분리, 감독과 검수의 절차, 이 모든 요소가 모여 새벽의 노동을 규정한다. 파편적으로 보면 다소 엄격하고 경직된 체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효율과 예측성이 배어 있다. 그 효율은 궁중이 하루를 조직적으로 시작하게 하고 수라상의 연속성과 품위를 유지한다. 새벽의 작업은 즉흥적 솜씨가 아니라 규정과 보존, 분배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규율이다. 이제 준비가 끝나면 각자의 배정대로 움직인다. 의례용 접시는 지정된 장소에 놓이고 평상시 식사의 큰 솟은 불 위에서 끓기 시작한다. 재료의 남은 분량은 기록으로 남겨 다음 날의 계획에 반영된다. 그렇게 한날의 첫 끼가 준비되고 궁중의 하루는 규정된 선에서 조용히 맞춰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체계가 낮 시간의 진설과 연계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전체 일과를 지탱하는지 살펴본다. 새벽이 아직 어스름할 때 걸음이 이미 규정된 발걸음으로 움직인다. 사홍원의 지시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주방 문이 열리고 건물 사이를 잇는 좁은 복도를 따라 역할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밤사이 불을 보호한 담당이 숯을 정리하고 미리 불을 올린 사람이 솥을 걸며 쌀을 담당한 이가 저장고에서 미곡을 꺼낸다. 말이 많거나 급한 손놀림은 없다. 각자의 위치와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동작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다. 먼저 주곡을 준비한다. 쌀은 배급장부에 따라 분량을 재고 의궤에 기록된 비율과 사홍원의 한도를 맞춘다. 쌀의 상태를 확인해 부스러기는 걸러내고 찬물에 담가 불리는 시간은 사홍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불림 시간을 지나치면 밥맛과 저장성을 해치고 부족하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으니 정확함이 중요하다. 불을 다루는 이는 가마솥의 온도를 조절하면서도 다른 조리와 동선을 고려해 불의 세기를 맞춘다. 큰 솥에 쌀을 넣고 침묵 속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날의 주식이 될 밥이 안정적으로 마련된다. 장류와 저장 음식은 그날 새벽의 또 다른 축이다. 장독대에 쌓여있는 장과 젓갈은 사홍원의 관리표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장을 뜨는 이는 장독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맛과 향을 확인하되
과도한 시식이나 낭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궤에 기록된 배합 비율을 참고하여 간장과 된장에 덜어낼 분량을 잰다. 오래된 장과 새로 담근 장이 섞이면 맛의 균형이 깨지므로 규정에 맞는 단위로 떠서 필요한 용기에 분배한다. 보존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장을 손질하는 과정은 곧 서열과 책임의 확인이기도 하다. 의례 음식은 시간이 촘촘하게 정해진다. 제사나 관례, 국왕의 연양과 같은 의식에서 쓰일 음식은 의궤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의궤에는 재료의 종류, 손질 방식, 모양, 수량, 그리고 진상 순서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의례 음식을 만드는 이는 의궤의 지시를 읽어 하나하나 검수하며 진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제사에서 올려야 할 놋그릇의 배치는 의궤에 따라 일정한 강역과 방향으로 두어야 하므로 요리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릇의 배열과 음식의 모양이 어긋나면 의례의 의미가 손상되므로 손잡이와 나무 도구의 배치까지 규정대로 맞춘다. 사홍원의 감독은 수시로 장부를 확인하고 주방의 도량형과 배급 기록을 감독한다. 무심히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장부의 숫자는 곧 공급 능력과 정치적 신뢰를 의미한다.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관서의 배급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낭비가 보이면 감사를 불러 정확한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주방의 새벽은 개인의 요령으로 운용되는 시간이 아니다. 모든 조리는 국가의 규율에 포함되어 있고 그 규율은 일상적인 동선과 손놀림을 만들었다. 도구의 정비도 새벽 업무의 일부다. 커다란 가마솥과 바가지, 절구와 나무 주걱은 매일같이 점검된다. 금속으로 된 수저와 칼은 녹이 나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고 나무 도구는 갈라지지 않도록 물기를 조절한다.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조리 시간표가 어긋난다. 그러므로 도구 담당은 예리한 눈으로 도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이나 파손이 발견되면 즉시 사홍원에 보고한다. 보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다음 배급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역할 분담은 세밀하다. 가마솥을 담당한 이는 밥의 품질을 책임지고 장류 담당은 저장식품의 수량과 상태를 관리하며 의례 담당은 의궤의 기록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외에 재료를 옮기는 사람, 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릇을 씻고 정리하는 사람까지 모두 정해진 패턴이 있다. 일의 시작과 끝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간에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고착된 분업은 주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재료의 확보는 사홍원의 통제를 거친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과 당일 반입된 재료는 사홍원의 목록과 비교되며 부족분이나 추가분은 문서로 처리된다. 때문에 재료를 받는 이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넘어서 기록자가 된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 배급일에 문제가 생기고 의례용 재료가 부족하면 제사의 적절성이 흔들린다. 따라서 운반과 계량, 기록의 순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새벽 시간대의 조리법은 대체로 단순하고 체계적이다. 먼저 시간 소요가 긴 것부터 시작한다. 곡물은 불림과 찜의 순서를 맞추어야 하고 장류는 미리 꺼내 숙성을 확인해 사용한다. 의례 음식은 모양과 배합을 먼저 확정해 두고 조리는 그 순서에 맞춰 진행된다. 이런 순서 배치는 주방의 동선과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특정 조리 단계에서 지체되면 전체 흐름이 느려진다. 그래서 서로의 동작은 최소한의 소리와 눈짓으로 맞추어지고 불필요한 대화나 지체는 엄격히 줄인다.
사홍원의 규정은 조리 기술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인원 배치와 위생, 저장 방법 등도 규정의 대상이다. 저장고의 온습도 관리는 장류와 곡물의 보존에 직결되므로 온도 관리 담당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예방한다. 냉방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장 방식과 통풍, 햇빛 차단 등으로 자연스럽게 조건을 조성한다. 저장 방식을 어기면 장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궁중의 식탁에 영향을 준다. 의궤에 적힌 대로 음식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주의가 아니다. 의례에서 요구되는 음식의 종류와 모양 개수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례 담당의 주의력은 의복을 다듬듯 음식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 용서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실수와 그렇지 않은 실수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작은 실수라도 연속되면 의례의 위계와 의미가 손상되므로 의례 담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해진 규격을 지킨다. 새벽의 규율은 교육과 훈련으로 유지된다. 새로 들어온 인원은 먼저 규정과 흐름을 배우고 숙련된 이의 지도를 받으며 손놀림을 익힌다. 훈련은 실제 요리 기술뿐 아니라 장부를 다루는 법, 도구 정비, 의궤의 해석까지 포함한다. 숙련자의 눈에 드는 실수는 곧장 교정되고 잘못된 습관은 집요하게 바로잡힌다. 그렇게 해서 각 개인의 작은 습관들이 공동의 규율로 정착한다. 시간은 점점 밝아지고 각 당번이 맡은 음식이 완성 단계에 들어갈 때쯤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진다. 밥의 수와 그릇의 수, 장류의 분량, 의례 음식의 배치가 장부와 대조된다. 사홍원의 일원이 순찰하듯 들어와 확인하고 수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맞지 않으면 즉시 수정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면 상부와 협의해 대응책을 찾는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한 번의 아침에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끝내려는 실무적 장치다. 공급은 단순한 물리적 전달을 넘어 책임의 이전이다. 주방에서 완성된 음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봉송되고 그 과정에서 서류가 동봉된다. 봉송을 맡은 이는 음식과 함께 장부를 인계하고 전달자 서명을 남긴다. 이것은 곧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 누구의 실수인지가 추적 가능해야 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기록 문화는 주방 운영의 핵심적인 뼈대다. 새벽이 무르익어 궁중이 깨어날 때 주방은 이미 일주일치의 규율을 마친 상태다. 밥과 장류, 의례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날의 변동사항은 사홍원이 조정한다. 급한 요구나 예외 상황이 생기면 사홍원과 협의해 즉시 배정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예외는 예외로 취급되며 기본은 늘 의궤와 사홍원의 한도였음이 드러난다.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맞물린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행해지는 계산과 측정, 계량과 기록, 불 조절과 장독 관리가 바로 궁중 주방의 현실이자 기능이다. 화려한 연회나 한 번의 의식 뒤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새벽의 작업과 규율의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궁중의 식탁은 개인의 수고가 아니라 제도와 책임이 교차한 산물이다. 주방의 새벽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다. 국가의 규범이 손끝에서 실현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사홍원의 감독과 의궤의 기록, 그리고 정해진 배급 한도는 주방의 일상이자 안전장치다. 이 규정들이 있어 비로소 궁중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새벽을 채우는 작업 하나하나는 의도된 절차와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며 그 결과로 왕과 궁중에 필요한 음식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공급된다. 결국 궁중 주방의 새벽은 규율과 국가 지침에 따른 일련의 연속적 준비로 사홍원 감독 아래
의궤와 배급 한도에 맞춰 주식인 밥과 저장된 장류, 그리고 의례 음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왕과 궁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날의 시작이다.